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이재원입니다. 이번 데모 강의에서는 회전자개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전자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도체에 흐르는 저울류가 만드는 자개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선 직선 도체에 저울류가 흐르면 그림 1과 같이 그림 1은 요겁니다. 주위에 자개가 만들어집니다. 즉, 요 빨간 화살표가 저울류라고 하면 그 주위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저울류와 자개와의 방향 관계를 관찰해보면 그림 2에서와 같이 저울류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흐르면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 그림 2에서 보면은 저울류가 이렇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흐르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구부러진 방향, 이 방향으로 자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암페어의 오르나사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암페어의 오르나사 법칙은 아주 간단한 법칙이지만 전기공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칙이 됩니다. 올리고요. 그리고 직선 도체에 흐르는 저울류 방향이 반대로 되면 그림 3에서와 같이 요 3입니다. 자개 방향도 반대로 됩니다. 즉 그림 1에서는 저울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자개가 이 방향으로 생겼는데 그림 3에서는 반대로 저울류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니까 자개도 이제 이 방향으로, 즉 그림 1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개가 생겼는데 그림 3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자개가 생기게 됩니다. 또 환상 코일의 저울류가 그러면 환상 코일이라는 말은 그냥 원형 코일, 원형 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환상 코일의 저울류가 흐르면 그림 4, 5에서와 같이 자개가 발생합니다. 즉 이번엔 이게 코일이에요. 이 코일의 이 방향으로 저울류가 흐르게 되면 이 방향으로 자개가 형성이 돼요. 이것도 오른손하고 비교해보면은 저울류가 이 네 손가락 방향, 이 방향으로 저울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자개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는 마치 그림 1, 2에서 저울류와 자개의 자리를 서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저울류가 이리 갔더니 그림 4에서는 자개가 이 방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림 1에서는 자개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그림 4에서는 저울류가 그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개하고 저울류의 자리를 서로 바꿔놓은 거예요. 또 환상 코일에 생기는 자개도 오른손의 네 손가락 방향으로 이 저울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오른손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자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환상도체에 흐르는 저울류 방향이 반대로 되면 발생하는 자개 방향도 그림 6에서와 같이 반대로 돼요. 즉 환상 코일에 저울류가 아까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 그림 6에서는 저울류가 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개의 방향도 이렇게 위로 갔던 게 반대로 해서 이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고요. 자, 이제 6번. 환상 도체에 흐르는 저울류가 만드는 자개는 도체에 흐르는 저울류 크기에 그대로 비례합니다. 정연파 저울류의 순시치는 I, I am sin 오메가 t로 표시하죠. 여기서 I를 소문자로 쓴 이유는 이것이 순시치이기 때문입니다. 순시치. 요 IM은 최대치죠. 최대치와 같이 그 값이 어느 정해진 회로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걸 항상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그런데 순시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시시각각 그 크기가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sin 오메가 t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각속도를 말하죠. 각속도. 그리고 t는 요거 시간입니다. t는 시간. 그래서 오메가에다가 곱하기 t를 한 것은 이것은 각도가 됩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가 시속 100km per hour로 예를 들어 2시간을 달렸다. 그럼 이 차가 간 거리는 100 곱하기 2 하면은 200km를 간 게 되죠.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메가 t에서도 각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그것이 그대로 각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편의상 이 최대치를 IM equal 1이라고 두면 순시치 저울류 I는 sin 오메가 t가 되죠. 이 경우에 오메가 t가 0도면 sin 0도는 0이니까 그 값은 0이 되겠죠. 오메가 t가 30도면은 sin 30도는 0.5니까 0.5가 될 것이고, 만약에 오메가 t가 60도면 sin 60도는 0.866이니까 또 0.866이 될 것이고, 그렇게 계속 나갈 거예요. 환상도체 정연파 저울류가 흐를 때 만들어지는 자개는 다음 그림과 같이 매 순간 줄기의 크기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를 반복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것이 이 빨간 선이 내가 정연파 한 사이클 전류를 그린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전류들이 만드는 자하계는 사인 0도는 0이라고 했으니까 0이고 여기서는 사인 30도에서는 0.5니까 0.5, 사인 60도에서는 0.866, 사인 90도는 최대치 1이 되고 점점 줄어가다가 180도가 되면 다시 0이 되고 210도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반대 방향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 방향인데 여기서는 이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0.5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점점 더 커져가다가 270도가 되면 마이너스 1로 절대값이 최대가 되죠. 그랬다가 마이너스 값이 점점 줄어가다가 360도가 되면 다시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만드는 자하계도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것도 정연파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자, 전류가 정연파다. 그러면 자하계도 정연파다. 그럼 그 자하계가 만드는 자속도 모두 정연파로 변해갑니다. 정연파라는 건 사인파라는 얘기죠. 올리고요. 이번에는 삼상권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회전자하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우선 각상 코일에 만드는 자하계의 방향과 크기를 검토해보죠. 삼상권선은 원통의 ABC 코일 3개를 따로따로 감아놓은 것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각각 120도의 각도를 가지고 배치됩니다. 여기서 삼상 코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그걸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코일이라는 거 별거 아니죠. 이런 겁니다. 자, 하얀 코일, 파란 코일, 빨간 코일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감아놓은 거예요. 지금 요 그림은 내가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고 찍은 거고, 요 그림은 측면에서 옆에서 보고 찍은 거죠. 그리고 요 그림은 뒷면에서 보고 찍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코일이 3개니까 코일 끝이 6개가 있겠죠? 코일 하나마다 끝이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코일 끝이 지금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있는 거죠. 요 코일 끝이 단자 또는 리드선이 되는 겁니다. 이 전동기나 발전기에서. 이건 닫고요. 그래서 코일 3개가 지금 A 코일, 요 까만 거, B 코일, C 코일 3개가 있어요. 이 코일 3개를 요 모서리가 서로 겹치도록 갖다 붙여놓으면 요 그림이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코일은 각각 120도씩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기공학에서 이걸 A 코일, B 코일, C 코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A상, B상, C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 2에서 코일을 이렇게 모서리가 겹치도록 해놨는데 실제로 코일이 감긴 것은 그렇게 모서리가 겹친 게 아니고 이 코일의 중심부, 여기가 겹친 겁니다. 그래서 요 코일들을 좀 더 안으로 밀어 넣어서 더 겹치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 중심으로 발전기나 전동기 같은 데서는 이 코일이 회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그림 3은 요거 입체로 그린 거죠. 입체예요. 근데 우리가 전기공학을 설명하면서 모든 그림을 다 이렇게 입체로 그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그림 4와 같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평면으로 그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그림 3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A상 같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나간다는 게 다 눈에 보입니다. 또 B상 같으면 전류가 이 방향에서 흘러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게 다 보여요. 또 물론 C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면으로 그려놓고 보면은 전류가 어느 방향에서 흘러들어가서 어디서 흘러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가위표하고 가운데 점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점이 있는 것은 거기서 전류가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이 평면 뒤쪽에서부터 지금 내 앞쪽으로 전류가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위표를 한 것은 흘러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들어간다. 즉, 저쪽 종이 뒤쪽으로 여기서는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는 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A상 코일의 경우는 여기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여기서 전류가 흘러 나오니까 암페어의 오르나사 법칙을 적용하면은 A상 코일은 이 방향으로 자하계를 만들 것입니다. B상의 경우는 여기서 흘러 들어가서 1이 나오니까 이 방향으로 자하계를 만듭니다. C상 코일도 여기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여기서 흘러 나오니까 이번에는 이 방향으로 자하계를 만듭니다. 지금 여기서 요 A상, B상, C상이 만드는 자하계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했는데 요것은 각상에 흐르는 전류가 플러스 최대치일 때 각상 코일이 만드는 자하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상권선에 삼상전압이 인가되면 삼상 전류가 흐르고
각상에 흐르는 전류는 각각 독립적으로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 크기에 비례하는 크기의 자개를 만들게 돼요. 각상 코일이 그렇게 자개를 만드는 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요것이 지금 A상, 그 다음에 요것이 지금 B상, 그 다음에 요것이 지금 C상이 만드는 자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각상은 다른 상하고 관계없이 자기 자신에게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자개를 만들어요. 이제 이건 닫고요. 올리고요. 코일이 각각 120도씩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B, C상의 위상각은 그림과 같이 돼요. 이 그림과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요것을 A상이라고 보면은 C상은 A상보다 120도 위상이 앞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B상은 A상보다 120, 또 120도 해서 240도 이상이 앞서 있어요. 다른 공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기공학에서도 이 각도가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로 봐요. 그리고 이 B상의 경우에는 A상보다 아까는 240도 위상이 앞선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A상보다 120도 위상이 뒤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각도에서 240도 이코로 마이너스 120도라는 얘기가 되죠.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각상 코일에 만드는 자개의 벡터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A상이 0도일 때 B상은 240도고 C상은 120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A상을 기준으로 0에서부터 360도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림과 같아요. 요거 A상이에요. 지금 요 까만 거. 그리고 그때 B상은 A상보다 240도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 파란 곡선. 나머지 C상은 이 빨간 곡선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A상이 0도일 때 B상은 240도, C상은 120도가 되죠. 그리고 A상이 90도가 되면은 B상은 330도, C상은 210도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올리고요. 그리고 3상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IA, 요거는 A상에 흐르는 전류를 말합니다. 이 고로 IM sin 오메가 T, 요걸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B상에 흐르는 전류 IB는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240도가 됩니다. 위상이 240도 앞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C상에 흐르는 전류는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120도가 되죠. 올리고요. 그래서 그 전류들이 각각 만드는 자개는 전류에 그대로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비례상수 K를 써주게 되면은 HA equal KIM sin 오메가 T, HB equal KIM sin 오메가 T 플러스 240도, 그리고 HC equal KIM sin 오메가 T 플러스 120도가 될 거예요. 자개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비례상수 K equal 1, 또 전류의 최대치도 IM equal 1로 두면 HA equal sin 오메가 T, HB equal sin 오메가 T 플러스 240도, HC equal sin 오메가 T 플러스 120도가 돼요. 그리고 A상 코일이 90도일 때 각상이 만드는 자개는 HA sin 90도는 1이죠. 그리고 HB equal sin 90도 플러스 240도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그리고 HC는 sin 90도 플러스 120도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0.5가 돼요. 좀 올리고요. 그래서 HA는 1로 최대치니까 A상이 만드는 자개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B상이 만드는 자개는 마이너스 0.5예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원래 이 그림에서 B상이 만드는 자개는 이 방향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 B상의 플러스 최대치의 전류가 흐를 때 만드는 자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방향인데 여기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됐잖아요. 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B상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개 방향이 그렇게 반대로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C상 자개도 원래는 그 C상 코일에 플러스 최대치 전류가 흐를 때는 이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0.5가 됐다는 얘기는 크기가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세 개의 벡터를 갖다가 벡터 합성을 하게 되면은 자 A상 자개를 여기 갖다 평행이동 시켜놓고 B상 자개를 또 여기 갖다 평행이동 시켜놓고 C상 자개를 여기 갖다 평행이동 시켜놓으면은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렇게. 그런데 여기서 B상 자개와 C상 자개를 벡터 합성하게 되면은 평행사변형법으로 해서 요 대각선 요것이 합성 자개가 되죠. 그럼 그것이 얼마인가를 알아보려면은 자, 요 삼각형에서 요거는 0.5고 요거는 60도입니다. 요것이 왜 60도가 되냐면 여기서 요거 60도니까 요게
그러면은 이거는 0.5 코사인 60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C상 자개가 만드는 것도 요 방향 성분을 계산하려면은 0.5 여기도 60도니까 코사인 60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0.5 코사인 60도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0.5 곱하기 코사인 60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0.5 암페탄페미터가 나와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0.5가 돼요. 그러면 전체 합성 자개는 HA가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5니까 1.5가 되겠죠. 즉 한 상이 만드는 최대 자개의 1.5배의 자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은 뭐 여기서 요 1 갖다 놓고 요 0.5 갖다 놓고 해서 합하니까 1.5가 된다 하고 추가로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계산으로 합성자기를 구해봤는데 이번에는 그림으로 한번 합성자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상이 90도일 때 각상이 만드는 자기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렇게. 그럼 그걸 갖다가 실제로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합성 벡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B상 자기부터 여기 갖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A상 자기를 여기 갖다 이렇게 놔요. 이럴 때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히 맞춰놔야 됩니다. 여기를. 그 다음에 C상 자기를 여기 갖다 이렇게 놔요. 그리고 이걸 갖다 딱 이렇게 이어보면은 지금 여기서 마지막으로 갖다 놓은 요 자개가 요거를 합성한 자개가 되죠. 요건 닫고요. 뜯어 몰리고요. 이번에는 A상 코일이 120도일 때 각상이 만드는 자개를 한번 보죠. 자, HL equal sin 120도죠. 그거는 0.866입니다. 그 다음에 HB equal sin 120도 플러스 240도. 이건 합하면 360도니까 0도예요. 그래서 sin 0도는 0이니까 0이 됐고. 그 다음에 HC equal sin 120 플러스 120도. 이건 sin 240도가 되는데 그거는 마이너스 0.866입니다. 여기서도 이것이 마이너스 0.866이 나온 이유는 원래 C상 자개에 플러스 최대치의 전류가 흐를 때는 이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방향이 이 방향으로 됐죠? 그것이 이렇게 반대로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합성할 게 둘밖에 없죠. 하나는 0이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합성을 하기 위해서 평행 이동을 시켜보면은 요걸 여기 갖다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놨고 요걸 여기 갖다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놓은 겁니다. 이번에도 평행 사변형법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대각선 벡터 요것이 합성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를 계산해 보려면은 이번에도 요 삼각형에서 요거는 0.866 곱하기 코사인 30도죠. 이거 왜 30도가 되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60도의 반은 30도가 되겠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도니까. 그래서 0.866 코사인 30도. 근데 그 0.866 코사인 30도 요것도 30도니까 30도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 벡터는 2 곱하기 0.866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게 되면 그것도 1.5가 나옵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성 벡터도 한 상이 만드는 최대 자기의 1.5배가 돼요. 그래서 합성 자기의 크기는 한 상이 만드는 최대 자기의 1.5배가 되고 각도는 오른쪽으로 30도 기울어졌습니다. 즉 아까 90도일 때는 요 합성 자개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수직으로 됐었는데 이번엔 이게 이렇게 좀 기울어졌잖아요. 수직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30도가 기울어졌어요. 이번에도 이 벡터 합성을 그림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상이 120도일 때 요건데요. 이번엔 뭐 두 개만 합성하면 되니까 간단해요. 우선 A상 자개를 요렇게 옮겨서 여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C상 자개를 이렇게 옮겨서 여기 갖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합성 자개를 이렇게 갖다 놔야 되는데 각도가 30도 기울어졌으니까 이렇게 기울여 놓게 되면 지금 이것이 이 경우에 합성 벡터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닫고요. 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상 코일이 150도일 때 각상이 만드는 자개는 HL equal sin 150도 요거는 0.5가 되고 HB equal sin 150 플러스 240도에서 이것도 0.5가 됩니다. 그 다음에 HC는 sin 150 플러스 120도 해가지고 이건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서도 이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원래 C상 코일의 플러스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는 이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졌죠. 그렇게 반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C상이 만드는 자개를 유리평에 이동시켜 놓고 A상이 만드는 자개를 유리평에 이동시켜 놓고 B상이 만드는 자개를 유리평에 이동시켜 놓고 요것과 요것을 벡터 합성하게 되면은 아까 A상이 90도일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만큼이 되는데 요것도 0.5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1 플러스 0.5 해가지고 합성 자개는 1.5가 됩니다. 크기가.
그래서 합성자기의 크기는 한상이 만드는 최대 자기의 1.5배가 되고 A상이 90도일 때보다 60도 회전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A상이 90도일 때는 이 합성자기의 방향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합성자기는 이 방향이니까 60도 이렇게 회전한 게 됐죠. 이번에도 이 각상이 만드는 자기를 평행에 이동시켜가지고 합성자기를 구하는데, 자, A상부터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C상부터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B상자기를 여기 갖다 이렇게 놓으면은, 그리고 이 합성자기를 여기 갖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끝을 맞춰 놓으면은, 이번에는 이것이 3상 코일에서 만드는 각상자기의 합성 벡터가 됩니다. 좀 올리고요. 이번에는 요거 세 개의 합성 벡터를 요 원 안에 갖다 한번 맞춰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갖다 요 원 안에 이렇게 딱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는 요걸 갖다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 또 맞춰 놓고요. 자, 이렇게 맞춰 놓고 보니까 요것이 A상이 90도일 때, 요것이 120도일 때, 요것이 150도일 때예요. 그럼 우리는 쉽게, 그러면은 A상이 180도일 때는 합성 벡터가 1이 가겠네? A상이 210도가 되면 합성 벡터는 1이 오겠네? A상이 240도가 되면 합성 벡터는 이 방향으로 오겠네? 그리고 A상이 270도가 되면 합성 벡터는 이 방향으로 오겠네? 하는 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각도가 자꾸 가는 데 따라서 이 벡터 방향은 자꾸 이렇게 회전해 갈 거예요. 자꾸 이렇게. 즉, 오메가 t에서 시간이 갈수록 각도는 커지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회전자기가 형성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오메가 t가 커짐에 따라서 이건 계속해서 회전을 해요. 이렇게. 이건 닿고요. 지금까지는 30도씩 증가시켜가면서 계산했지만 1도씩 또는 0.1도씩 증가시켜가면서 계산하면 훨씬 정교하게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삼상전류가 만드는 자기를 벡터 합성하면 그것이 회전자기가 되고 합성자기의 크기는 항상 한 상이 만드는 최대 자기의 1.5배가 되고 이 합성자기는 각도에 따라서 회전합니다. 즉 오메가 t에 따라서 회전합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걸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잠시 멈추면은 이 경우에는 여기 지금 벡터가 둘밖에 안 보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한 상은 0인 순간을 말하는 거죠. 또 돌다가 이런 순간에 멈춰보면은 요거는 지금 A상이 만드는 자계, 요거는 C상이 만드는 자계, 그리고 요거는 B상이 만드는 자계입니다. 그걸 벡터 합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성 벡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이 합성 벡터의 끝은 항상 이 원들레하고 일치해서 돌아가요. 다시 좀 돌려보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상전류가 만드는 자계의 벡터 합이 바로 회전자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건 닫고요. 그리고 회전자계가 회전하는 것을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것들은 전동기의 삼상 코일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회전자계는 그 삼상 코일 주위를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N극에서 극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요. 계속해서. 만약에 역상 회전자계라 그러면 거꾸로 돌아요.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동기전동기나 삼상 유도전동기는 전부 이 회전자계에 의해서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닫고요. 결국 주파수가 60Hz이면 회전자계는 1초에 60바퀴 회전합니다. 삼성 유도전동기나 동기전동기는 모두 이 회전자계에 의해서 회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